자, 31번 공부해 봅시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닌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No learning is possible. 그 어떠한 학습도 가능하지 않다. 오류 신호가 없다면. 이렇게 갈 거거든. 자, 여기서 이제 오류 신호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맥락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다 읽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 자, 오류 신호. 오류 신호가 있어야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의 어떤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두 번째. 유기체들은 올게니즘이라고 하면 유기체인데 그냥 생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유기체들은 학습을 합니다. 오직 뭐 할 때만 events violate their expectation. 어떤 사건들이 나의 예상을 깰 때만, 그러니까 예상을 깨야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류 신호라는 게 예상이 빗나가는 거겠지. 예상이 빗나간다라는 말이 학습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거. 자, 다시 말해서 Surprise is one of the fundamental drivers of learning. 자, 여기서 드라이버는 운전자 아닙니다. 자, 원동력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되게 자주 얘기하는 건데 드라이브라는 말이 운전하다라는 말 말고 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명사로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프라이즈는 학습의 근본적인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좀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 보면 뭐 원오브 복수명사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보는 어법이지. 자, 상상 한번 해보자. Hearing a series of identical notes. 여기서 not는 음이야. 그 음악에서의 음표 생각하면 돼. 음이라고 보면 되겠고, identical 동일한이란 뜻이고, a series of는 연속적인이란 뜻이겠지. 자, 상상 한번 해보자. 동일한 연속적인 동일한 음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 A가 이제 음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음표를 표현할 때 C, D, E, F, G, A, B, C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A는 아마 도레미파솔 라에 해당하는 음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라라라 이렇게 있는 거겠지. 각각의 음표는 draw out, 끌어냅니다. 어떤 반응을 청각 영역에서, 당신의 두뇌에서의 청각 영역에서의 반응을 끌어냅니다. 그렇겠지?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뭐 하면서 그 음이 반복하면서 이러한 반응들은 progressively, 여기가 동사다.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 이거 점진적으로 라고 해석하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파악을 좀 해보자. 내가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반응이 약해지지, 무뎌지지, 이해되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렇게 자극이 오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무뎌지잖아. 그러니까 decrease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 This is called adaptation. 이거는 적응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그 소리에 적응을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deceptively simple phenomenon that shows that your brain is learning to anticipate the next event.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닫아볼게. 자, 이건 적응이라고 불리는데 적응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적응은 deceptively simple phenomenon이야. deceptive라는 단어가 속이는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속일 정도로 작은 현상인데 해석자 한번 보자. 뭐라 나오나. 현혹될 정도로라고 나오네. 현혹될 정도로 단순한 현상이야. 단순한 현상인데 그 현상이 뭘 보여주냐면 당신의 두뇌가 다음 사건을 예상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순한 사건이래. 여기 문장 구조 자체는 이렇게 만들면 될 건데 내용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적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A라는 소리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에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도 A라는 소리가 또 다음에도 A라는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봐봐.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예상한다고 했잖아. 그치? 내 두뇌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되게 단순한 현상이다. 이게 적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여기부터 글이 전환될 거야. 전환이 될 거야. 자, 갑자기 the note change, 그 의미 변해. 어떻게 변하냐면 A 샵 이렇게 변해. A 샵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주요한 청각 피질은 콜텍스라는 단어가 이제 청각 피질, auditory cortex, 청각 피질 이렇게 갈 건데 청각 피질은 갑자기 보여줘.
강력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요. 되게 놀란 거지.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가 튀어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부연 설명 갑니다. 자, 뭐일 뿐만 아니라 나돈니 but also는 생략을 했나 보다. 그리고 도치했네. 부정하고 도치. 자, 뭐일 뿐만 아니라 그 적응이라는 게 흐려지면서 사라져 뿐만 아니라 fade away, 점점 흐려지면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적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뉴런들이 격렬하게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격렬하게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반응하여? 예상치 못한 소리에 반응하여. 이렇게 갈 거. 이해는 되고 있지? 나는 AAAA를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A샵이 툭 튀어나와 버리면 적응 깨지는 거고, 어댑테이션 깨지는 거고, 새롭게 뉴런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소리에 반응해서 새롭게 뉴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좀 구문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게. 이게 절대 어려운 건 아닌데 실수를 간혹 하거든. 자, 봐봐. 나돈니하고 버덜소 문장을 쓸 때 나돈니는 부정어구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된다는 거 알지? 근데 버덜소는 부정어구가 아니니까 도치하면 안 돼. 요거 좀 신경 쓰자. 봐봐. 나돈니는 도치가 되어 있는데 벗은 뒤에 도치가 되어 있지 않지? 자, 요거 하나 신경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 vigorous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원래 vigor라는 단어가 활력이란 뜻이야. 되게 에너지 넘치는 거. 그래서 vigorous라는 단어는 격렬한 혹은 활력 넘치는 정도의 의미를 가져. 근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rigorous가 있거든. 똑같은데 얘는 앞에가 V고 얘는 R이야. rigorous는 엄격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ly를 붙이면 rigorously는 엄격하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rigorously라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안 틀렸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좀 유치한 문제라서 아마 안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어쨌든 단어를 공부한다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왜 전환이라고 썼는지 알겠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나오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전환이야, 일종의. 다음. And it's not just repetition that leads to adaptation.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인데 해석을 이렇게 해보자. 반복뿐만은 아니다. 반복뿐만은 아니다. 적응을 초래하는 것은 lead to, 만들어낸다, 초래한다 이런 뜻이지. 자, 얘도 일종의 약간 전환점 같은 느낌일 수는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까지는 AAAAA가 반복되다가 그 반복이 깨져서 놀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반복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대. 적응을 만들어내는 게 반복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자, what matters is, 중요한 것은 그 의미, 예상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다 해서 여기서 웨더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웨더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반복이라는 키워드에서 벗어나서 예상 가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문장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you hear an alternating set of notes, 만약에 당신이 alternate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번갈아 나타나는 음표의 세트를 들었을 때 such as 예를 들어서 A, B, A, B, A, B, A, B 하는 이런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음악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의 두뇌는 익숙해져. 이러한 번갈아 나타나는 것에 익숙해져. 그리고 당신의 청각 영역에서의 활동은, 두뇌 청각 영역에서의 활동은 다시 감소하겠지. 익숙해지기 때문에. 좀 적어볼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 get used to, 이게 뭐냐면 아마 이거 아는 사람 많을 것 같아. be used to ing 하면 이게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 ing는 동명사를 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를 갖다 써도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져. 그리고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be used to ing, be used to 명사, 익숙하다.
get used to ing, get used to 명사 이것도 익숙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get은 익숙하다라기보다는 익숙해진다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적어볼게. 뭐뭐에 익숙해지다.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거 볼게. This time, however, 하지만 이번에는 It is an unexpected repetition such as AB, AB, BB that triggers a surprise response. 해서 it 대신에 it 대시지 이때 강조라고 보면 되겠는데 A, B, A, B, B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반복이다. 뭐 하는 것이? 서프라이즈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이렇게 가면 돼. 서프라이즈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반복이다. A, B, A, B, A, B, A, B, A, B, B와 같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이때 강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앞에 콤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 계속적 관대 아니야? 틀렸네? 이럴 우려가 있어. 아니야. 이때 강조기 때문에 상관없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31번 지문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오류 신호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류 신호라는 게 예상이 빗나간다. 예상이 빗나갔으니까 내 두뇌는 서프라이즈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의미 계속 반복되다가 그 의미 깨지면 똑같은 의미 반복되다가 갑자기 다른 게 나오면 내가 놀래면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내가 전환점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A, B, A, B, A, B가 반복하다가 그 패턴이 깨져도 나는 서프라이즈 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글의 전체적인 이렇게 덩어리를 봐가면서 복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 보자. 32번으로. 자, 32번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connectedness of global economic market. 이거는 뭐라고 할까? 전 세계 경제 시장이라고 보면 될까? connectedness는 연결되어 있음 이런 뜻이겠지. 연결되어 있음, 연결성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은 만듭니다. 요거 가목적어 아니야. 요거 그것이라고 해석할 거야. 그것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뭐에 대해서? 잠재적 감염에 대해서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그것은 경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전 세계 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은 뭔가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거 볼게. Financial failure라고 하면은 뭐랄까 재정적 실패? 이건 이제 사전적인 뜻이라면은 뭔가 이제 돈이 없어진다거나 투자 실패한다거나 이런 뜻일 것 같아. 금융상의 실패라고 해석지에 나온다. 자, 금융상의 실패는 can make its way from borrower to banks to insurer. 자, 봐봐. From A to B to C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C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표현 make way라는 말은 간다는 뜻이야. 길을 만든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겠지만 길을 만들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상의 실패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은행에까지 인슈어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분사구문 뭐 하면서 퍼져나가면서 독감이지 독감처럼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을 해석지에서는 채무자라고 얘기를 했고 인슈어러 이거 보증인이라고 해석했다. 뭐 납득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렸어. 근데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나 망했어. 이러면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얘네들한테도 뭔가 손해가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하지만 There are unexpected characteristics. 예상치 못한 특성들이 있을 수 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Such infection in the market. 시장 속에서 그런 감염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however라는 말을 썼다라는 건 퍼져나간다, 감염된다. 근데 예상치 못한 게 있어. 이렇게 말을 꺾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예상치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감염이라는 건 발생해. 심지어 접촉하지 않고도. 이게 이제 글쓴이가 방향을 꺾은 그 꺾은 방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접촉을 안 해도 감염이 발생한데 은행은 이게 채무 뭐라 그랬지? 지급불능이란 뜻이래. 아마 주석에 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insolvent. 은행은 지급불능이 될 수가 있어. 심지어 뭐 하지 않고도 having any of its investment fail.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은행이 투자 실패를 하지 않고도 심지어 은행이 투자를 실패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렇게 지급불능, 좀 이렇게 은행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법으로 좀 챙겨서 볼 거 얘기해 볼게. 우선은 이게 전치사라서 이렇게 동명사를 썼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봐봐. have any of its investment 여기 목적어 잘 나오려나 모르겠다. fail 목적격 보어 해서 빨강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보면은 이 나름의 또 오형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사역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fail 동사원형 썼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으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뭔가 실패라고 하는 게 금융 실패라는 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접촉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해. 접촉도 안 했는데 퍼져나갈 수 있어 라는 말로 방향이 바뀌었고 여기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은행이 뭔가 투자를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은행이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접촉하지 않고도 감염이 됐다라고 보는 거겠지. 나 투자 실패 안 했는데 나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 은행이 이제 지급불능이 됐어. 접촉하지도 않고 감염됐어. 자, fear and uncertainty. 공포와 불확실성은 can be damaging.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시장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just as 뭐처럼 cascading이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아. cascading failures due to bad investment. 안 좋은 투자 때문에 투자를 잘못한 것 때문에 연속적인 실패하는 것처럼 연속적인 실패와처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보면은 어떤 나쁜 투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연속된 실패처럼 나쁜 투자 때문에 실패를 한 것처럼 금융시장에서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무슨 말인지 좀 적어볼게. 자, 두려움과 불확실성 이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대. 이제 글을 읽다가 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감염됐다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감염된 거. 만약에 우리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뱅크 X라는 은행이 지급불능이 될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X라는 은행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은행은 정말로 지급불능이 돼버려. 이 은행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면 그 은행 진짜 망해.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뒤에서 말할 거야. 가정법이라고 체크는 하자. 요렇게 과거동사, 과거동사. 됐지? if, 과거동사, would, 동사원형.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법이라고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가정법이라고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체크는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땐 이건 가정법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체크만 하자. 혹시 모르니까 이런 모양이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체크해 볼까? 이게 문제로 나오려나? become 뒤에서는 형용사 부사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형용사를 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지. 이거는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해놓고도 좀 찝찝하다. if 해서 이제 가정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체크를 하자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가정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그냥 체크만 하는 건데 가정법은 아닌 것 같아.
넘어갈게. 자, 사실은 It would be enough for us to fear that others believe that Bank X was going to fail. 자, 여기까지만 잘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야. 내가 지금 해석을 할 건데 해석하는 걸 들어도 뭐? 이런 느낌이 들 건데 한번 해봅시다. 자, 사실은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뭐를 두려워해? 다른 사람들은 믿고 있어. 뱅크 X가 망할 거라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뱅크 X가 망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야. 설명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이제 은행이 있어. 근데 이 은행 멀쩡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은행이 망할 거라고 믿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X라는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X라는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내가 들었어. 왜 이게 두렵냐면 다른 사람들이 뱅크 X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 은행에서 돈 막 뺄 텐데? 잠깐만, 그러면 그 은행 진짜 망하네? 잠깐, 그럼 뭐야?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내 돈도 저기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뱅크 X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막 빼면 그 은행 진짜 망해버릴 거야. 내 돈 어떻게 해, 그러면? 나도 무서운데? 안 되겠다. 나도 돈 빼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뱅크 X가 망할 거라고 믿는 걸 내가 두려워하는 그걸로 충분해. 또는 자, 여기 투야. 또 뭘로 충분하냐면 우리의 집단적 공포, 뭐랄까, 우리의 집단적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걸로 충분해. 같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야.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감염이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손님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돈을 되게 많이 빌렸다 쳐보자. 근데 이 손님이 망했어. 사업이 망하건 뭘 하건 망했어. 그러면 손님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도 큰일 난 거잖아. 근데 여긴 접촉이 된 거지. 됐지? 접촉된 상태에서 감염이 된 거야. 감염이 된 거야 지금. 근데 이 은행하고 손님은 돈을 빌려준 관계가 아니야. 지금 접촉도 안 했어. 근데 이 손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잠깐만, 다른 사람들이 이 은행을 못 믿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은행에서 돈을 막 빼가면 이 은행 망할 건데 하면서 나도 이제 이 은행을 못 믿는 거지. 나도 두려워하는 거지. 요게 이제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된 거야. 둘이 접촉하지 않았단 말이야. 손님이 은행에서 대출금을 빌리지도 않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염이 돼버리는 거지. 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언급을 했어. 여기서 however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앞에서는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 감염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면 however부터는 접촉도 안 했는데 그게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어법도 어법이고 뭐 영작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이 내용 파악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학원에서 꼭 피드백 요청하자. 그럼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자, 다음 거. 자, we might all even know. 우리는 모두가 알 거야. 뭐라고? 뱅크 X가 잘 관리되어 왔어. 뱅크 X는 잘 관리가 되고 있어. 건강한 투자로. 우리 모두 다 알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다 꺼낼 거라고 예상을 하면, 저 은행 되게 운영 잘하고 있는데 되게 잘 하고 있었던 은행인데 다른 사람들이 돈을 다 꺼낼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럼 우리는 뭐가 무섭냐면 내가 돈을 꺼내는 돈을 꺼내는 마지막 사람이 될까 봐 무서워. 다른 사람들 돈 다 꺼내가고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돈 꺼내려고 그러면 내 돈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무섭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미래지향 동사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의 ing는 동명사야. 동명사.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돈을 꺼낸다라는 거를 지문 속에서는 pull out이라고 표현을 했어. 정말로
당겨서 꺼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withdraw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것도 돈을 인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문제를 바꿔서 내는 걸 좋아하니까 학교 특성상.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자, 금융적인 고통은, 재정적 고통은 self-fulfilling, 자기 충족적입니다. 자기 충족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troublesome, 문제가 되는 측면입니다. 문제가 되는 측면입니다. 어디에서? financial market에서, 재정,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글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학생들이 요거 물어볼 것 같아. 자기 충족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맥락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좀 언급을 해보면 봐봐. 뭐랄까, 접촉을 하지 않아도 은행이 망할 수 있었잖아. 그치? 접촉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이 은행은 누가 막 원인을 제공해서 망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망해버리는 거잖아. 요거를 이제 자기충족적인이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얘기합시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